페이지 441페이지를 펴보시면 441페이지를 펴보시면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되었다 이거 나오나?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되었다고 나오냐고. 여기를 우리 물권 총칙에서 내가 가등기를 한번 강의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가등기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 물권 총칙에 가서 등기 효력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페이지 물권법 222 참조 이렇게 가보셔. 몇 페이지 참조? 222페이지로 와. 222페이지로 이제. 지금부터 여기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가등기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가등기가 뭐냐면 다음에, 지금이요, 다음이요. 다음에 본등기해서 물권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가등기야, 이게. 다음에 본등기해서. 그러면 현재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 할 필요 없지. 현재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잘 들어. 현재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거기에 3번에 2번 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오지? 거기다 밑줄 그으셔.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자, 여기 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이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 나중에 본등기해서 물권자 되려고 하는 수단이야 이거. 그러면 현재 물권자가 갖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거든. 그럼 여기 봐.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 봐. 가등기는 어째서 가등기냐면 물권자 되려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있는 자가 갖는 권리라고요, 없는 자가 갖는 권리라고요. 그러니까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 갔나? 다시 해. 가등기는 어째서 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물권자 되려고. 가등기는 나중에 현재 물권자 되려고, 장래 물권자 되려고. 그럼 물청은 현재 물권이 있는 자가 갖는 권리라고, 앞으로 생길 권리라고. 물청은 물권이 침해되면 현재 침해 제거가 물청 아니냐.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 제거할 수 있는 게 물청 아니냐고. 그러니까 물청은 현재 물권이 있는 자요, 물권 없는 자요. 있는 자가 갖는 권리이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해 갔나? 그래서 현재 이제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해서 물권자 되려고 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럼 물청은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이 있는 자가 갖는 권리요, 없는 자가 갖는 권리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 시험에 그거 나왔잖아.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여러분들 등기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밑에다가 뭐라고 해서 뭐 가등기 이렇게 쓰거든. 그럼 가등기는 그 가등기에서 현재 등기되어 있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홍승환 선생님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여기 한번 봐. 갑이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 그러면 이 을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지. 등기해 주시오. 그래서 등기 청구권 들고 매매계약서 들고 등기소에 갔지. 등기관님, 요 토지에다가 가등기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가등기 하려고 받으면 가등기 하려거든 무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럼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하려거든 최초로 보존 등기 해야지.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 청구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을이 그래? 등기관에게
보존 등기 좀 해주쇼. 그랬더니 혹시 자네 자격증 취득을 했나 그랬더니 했대. 그래? 혹시 김포에서 배웠나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놈아, 보존 등기는 최초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전받을 수 있는 사람 못해. 그리고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매수인이 신청하는 것이야, 최초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매매했으니까 보존 등기 직권으로 하고 그 밑에다 가등기 해주지 그런 거예요. 등기관님, 보존 등기 직권으로 하고 당신이 거기다가 가등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어떠 씨,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고 그 밑에다 가등기 해달라고 했더니 꽤 유식한 것 같으네. 근데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경매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있었지. 임차권, 경매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해달라고 개인이 법원에 신청했을 때 법원이 촉탁하는 거라고. 좀 어려울 거라고. 자,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방법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법원이 촉탁을 해야 돼. 근데 법원에 촉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보다 경림이 가가 법원에 촉탁할 때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다 같이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거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 우리 법원에다가 요 등기 좀 신청해 주시오 한 거야, 법원에. 그랬더니 법원이 보니까 미등기 건물이거든. 그럼 이런 것들은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가등기, 가압류는 나중에 법원이 경매하기 위한 전제 수단이야, 경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원이 경매하려고 봤더니 보존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럼 그때 등기관에게 야, 부하야, 보존 등기 좀 직권으로 해라. 그때 하는 것이야. 다시 한다. 정신 차려.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누가 신청했을 때만. 다시 경림이 가가, 외워버려. 경림이 가가 신청했을 때만 법원이 촉탁을 해서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한다. 그럼 이 사람은 등기소에다가 등기관아, 네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라. 직권으로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법에서는 신청이 아니야, 이런 사항은. 신청이요, 촉탁이요. 관공서가 부탁한 경우에만 직권 등기하는 거지 개인이 신청하는 거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보존 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 안 해줘?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보존 등기 청구권, 여기 보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외워놨나? 그러면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가 무슨 가등기 하려고 해도 무슨 등기가 되어 있어야 등기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존 등기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다, 외우면 돼. 그래서 여기는 외워보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정, 저당권 설정해 주시오 하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는데 설정도 가능해. 근데 환매권 설정은, 여러분 환매권은 을이 갑에게 매매하면서,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팔면서 다시 사오기로 한다는 게 특이하게 환매거든. 그럼 환매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 신청서 2개를 첨부해서 등기를 해. 이따 가르쳐 줄게. 그러면 환매는 일단 이 을이 소유권 이전해오는 등기부 여기다가 환매 특약이라고 기재해놓고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해. 그럼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매권 설정해 주시오,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는 것이, 환매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있는데 설정이라도 환매권 설정은 돼, 안 돼? 왜? 환매권 설정은 안 돼 있으니까 이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갖는 권리이므로. 가등기는 본등기에서 물권자 되기 위한 수단이니까 모순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종기부,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지. 시기부, 정지조건부 권리는, 정지조건부 권리는 장차 권리가 생기고, 해제조건부, 정지조건부 권리는 여기는 현재 등기할 수 있음 없음. 등기 있잖아, 이런 거. 여기 의라,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토지를 주마. 그러면 취득할 때까지 토지를 주마 했을 때는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함으로 해제 조건 아니야. 해제 조건은 지금 권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러니까 지금 본등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해제 조건부나 종기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나 시기부와 종기부는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 두 개만 나와. 두 개, 3번, 4번. 두 개 사실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서 환매권, 등기 청구권 보존 후기는 가능해. 근데 이 환매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환매권 이전 청구권 목적을 위한 가등기는 되는데 환매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두 개 비교해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봐. 지금 의뢰 토지에 지금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렇게 돼. 보존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장차 본등기 하기 위한 수단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가처분 등기가 되느냐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이 가처분 등기는 뭐냐면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행하는 수단이 가처분 등기야. 그러면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 등기 했대. 원래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근데 본등기도 해주지 마시오라고 하는 수단으로 가처분 등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등기할 사항이 아니야. 여러분 등기법 29조에서 이거 각하사항이다. 각하사항. 참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가등기에 기하여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근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처분 금지, 본등기 못하게 금지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다. 아씨, 너는 민법이나 잘하지. 잘 들어봐, 한번 내 귀에. 내가 민법을 통해서 5문제를 맞춰준다고 하지 않았어. 잘 읽어봐야 돼.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근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못하게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있을 수 없다. 됐나?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가 뭐냐면, 여러분 처분 제한 등기가 경매하기 위한 수단이야, 법원에서. 그래서 다 같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등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들어야. 그런 것들은 처분 제한 등기는 신청 등기요,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요. 그러면 이 법원이 촉탁하기 위해서 처분 제한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처분 제한 등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야. 처분 제한 등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뭐하러 가등기에 경매 얼마 바로 가처분 등기 하면 그만이지. 그러므로 가처분 등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등기를 예약하는 거거든. 가등기는 가처분 등기를 예약하기 위한 가등기 할 수는 이해해봐. 좀 어려워. 다시 한다. 처분 제한 등기가 4개 있잖아.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안 냈을 때 경매하려고 하는 수단이 압류 등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금 못 받으면 바로 압류 등기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압류 등기 지키려고 가등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그런 건 절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걸 등기 신청 오잖아. 그러면 등기소에서 전화 와서 형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잘못 합격한 것 같으네요. 벌써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유증은, 여기 잘 봐. 유증은 갑이 요 토지를 내가 죽으면 이 토지 10개 있어. 땅이 10개. 내가 죽으면 이 X 토지는 을에게 주겠다. 그래서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사망을 이유로 등기허가를 했잖아. 그래서 이걸 유증에는 특정 유증도 있고 포괄 유증 2가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토지를 X 토지 을에게 주겠다. 특정 유증이야. 그럼 유증은 잘 들어. 유증은 상대방 있는 행위라고 그래서 상대방 없는 행위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없다. 그러니까 유언에 따른 증여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유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가등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할게 알아들었나? 유언에 따른 증여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봐. 내가 죽으면 이 토지를 을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을이 수증자가 유언자가 증여하겠다고 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그래서 자 유증자 사망 전에 유증자가 죽기 전에는 유증자가 넘겨주기로 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다. 어째서? 상대방이 없잖아. 우리가 내가 죽으면 이 토지를 을에게 주겠다고 유언했지. 근데 상대방이 있는데 어때 없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잖아 지금. 근데 유언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 사망해야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유증의 효력이 생기려거든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 전에는 등기 청구권이 없고 상대방도 없어 지금. 근데 무슨 상대방이 본등격에서 가등기 할 수 있겠냐는 것이야. 또 하나는 유언에 따른 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토지를 을료에게 주겠다 했어. 유언에 따른 증여. 근데 이 유언에 따른 증여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사망 전에는 바꿀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러므로 이 을에게 상대방도 물론 없지만 을에게 등기 청구는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 등기 청구도 없는 자가 무슨 가등기 하겠냐는 것이야. 됐나?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면 등기 청구 생겼지. 그때는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서는 본등기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망 후에는 하지만 전에는 돼 안 돼? 다시 전에는 어째서 안 된다고? 논리를 세워 다시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고 죽기 전에는 권리도 안 생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언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됐나? 따라서 유언에 따른 증여는 특정 유증도 있고 포괄 유증도 있는데 포괄 유증은 이거요. 포괄 유증은 내 전 재산의 3분의 1을 을료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 유증이야. 다시 한번 3분의 1. 비율대로 주겠다. 이게 포괄 유증이라고. 내 토지 X 토지를 을료에게 주겠다. 이게 특정 유증. 어느 경우든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사망 전에는 등기 청구 생기지 않으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요만큼만 나오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목적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해야 돼. 근데 사망 후에는 된다 이런 거라고. 됐냐고? 이제 가등기 어디 보자. 보존 가등기. 보존 등기 목적 가등기는 돼 안 돼? 가처분 등기나 보존 등기는 직권 등기가 아니라고 신청 등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직권 등기니까 이게. 그다음에 환매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아직 환매권은 아직 등기도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설정해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물청은 물권자가 갖는 거지. 그다음에 해제 조건은 어째서 안 된다고? 지금 본등기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등기는 경매를 하기 위한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인데 본등기 못하게 막는 가처분 등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 등기 신청하잖아. 그럼 29조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바로 각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도 경매 등기를 목적으로 미리 가등기에 할 필요 없지. 그냥 바로 경매 등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춰야 경매 등기하는 것이므로. 그 다음에 유증자 사망 전에는 상대방 있음 없음? 없음으로 등기 청구도 없으니까는 본등기도 못 나시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 게 2개만 나왔어. 여기 시기부,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정지조건부 되냐 안 되냐. 머릿속에 들어갔나? 물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등기를 했대.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시험은
그럼 이제 가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고. 그래서 갑을간에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 을과. 그러면 매매계약을 해서 매매대금을 주면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갑에게 등기해 주시는 본등기 청구가 생기지.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주었을 때 본등기 청구가 생기므로 그동안에 갑이 얼마든 이중매매 해버릴 수 있지. 그래서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다가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신청을 해야 돼. 신청. 그래서 신청은 원래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하고 당사자가 하는 신청이라고 하는데, 신청서에 등기 신청서 계약서를 보면 항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이 나와.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잖아.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해야 돼. 항상 원칙이. 그러므로 을이 갑에게 야, 내 매매했고 네가 이중매매 할 위험이 있으니까 눈을 보니까 나한테 좀 가등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 안 해? 않지.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을이 판결을 얻어서 단독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이 갑이 그래? 내가 공동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승낙서 써주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이 갑이 승낙서를 써주지 않으면 본등기 할 수 있는 수단이, 가등기 할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명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 이것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들고 가면 본등기 할 수 있다 하시면 돼. 이해 갔나? 그럼 이제 나중에 가등기 했는데, 가등기가 말소 올 때도 이 갑의 토지에 대하여 을이 가등기 했는데 본등기 안 한 거예요. 10년 지나서.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가 10년인데 그 10년 지나버렸다면 이게 소력이 없는 거잖아. 요거 말소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10년이 지나버리면 10년 전에는 가등기 권리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0년이 지나면 그냥 등기 명의인이라고 붙여.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 이해가? 그래서 원래도 이 가등기도 말소 올 때도 말소 등기도 이해관계 있으면 공동 신청이야.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 가도 괜찮다는 것이야. 그러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가등기 명의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안 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등기 명의인데 승낙서 첨부하면 갑이 승낙서 첨부하든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 첨부해서 말소 등기 해달라고 하면 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가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좀 해달라고 공동 신청한 거요. 그럼 신청서에다 기재해야지. 이걸 신청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문서에다 기재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전자정보 처리 장치에다가 입력하고 처리하는 수단이 되므로 항상 신청서라고 안 쓰고 그냥 정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이런 거 써야 돼. 다만 이때 등기필 정보는, 자, 가등기 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제공할 의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등기소에 가서 의무자로서, 소유권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하잖아. 그럼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 할 때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지. 그러므로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다시 해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언제 제공한다고? 두 가지 다 가지.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됐지?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 협력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 하나는 소유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가 의무자로서 등기를 의무자로서 제공할 텐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그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 단독 신청할 때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청 정보로. 인감증명서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했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항상
여기 봐, 소유권자가 등기 명의인으로서 의무자인 경우 제출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토지거래는. 아까 토지거래는 아까 유상으로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증 제출하라고 했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증은 여러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나 거민계약서 이런 것,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은 가등기할 때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토지거래 허가 있었지? 가짜 보고 가등기할 때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외워야 돼. 토지거래 허가증은 가등기할 때도 필요하다. 가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등기할 때는 가등기는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취득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 그리고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까지 받고 등기 내용을 한번 보자. 지금 소유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소유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권리자 이렇게만 써. 그리고 이제 이 을이 나중에 갑과 본등기를 할 때는, 지금 내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등기부의 전산 처리는 이게 여기 안 보이잖아. 지금 없잖아 이게. 그래서 칸을 늘려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제3자, 제3 취득자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는 미안한데 여러분 책에 그 223페이지를 한번 봐. 223페이지에 밑에서 5번 봤더니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나오나? 지금 그게 뭐냐면, 이걸 먼저 설명해 줄게. 여기 봐. 자, 가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이지? 앞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써 있잖아. 이런 걸, 자, 여기보다 가등기상의 권리. 이걸 가등기상의 권리라고 그래.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권리지, 권리. 그러니까 권리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가등기상의 권리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또 부기등기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잘 봐. 이 가등기 권리자 을이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넘겼대. 양도. 그럼 양도했으면 이 가등기상의 권리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뜻을 등기해야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가등기 밑에다가 부기등기 하는 것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그런 말을 써. 이봐, 가등기에 기하여 보존되는 청구권을 양도하면 가등기 밑에다가 부기등기 했지? 이것을 가등기상의 가등기라고 그래. 한번 읽어보자. 순위 보존의 대상이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서 결과적으로 공시 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나?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잘 들어. 지금 을이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갖고 있어. 그럼 이 등기 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그 양도를 했으면 양수인이 등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했으면 이 권리와 소유권자와 관계없는 권리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자와 관계없는 권리가 주등기해야 돼, 부기등기해야 돼?
여기다 부기등기 오면 이 순위와 같다 그런 뜻이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도 양도할 수가 이런 말을 쓰고 여러분들 책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면 얼른 이거 생각해 줘야 돼. 다시 한다.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가등기도 여기다 가등기라고 써 안 써? 여기다 부기등기 했잖아. 그리고 부기등기 했다면 이 권리는 이것과 같은 효력을 순위의 효력을 갖는다 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양도 되었지? 그럼 이제 권리 일부가 권리자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여기는 일부 말소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본등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본등기는 누가 해 이제 이 사람? 병이 여기다가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그것이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그런 말이야. 두 번째는 여기 한번 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다가 2번에 소유권 이전 정보 가등기를 했어. 아직 소유권 이전하기 전이야 이게. 그러면 잘 봐. 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권리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을까요? 있어 이게. 이것을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경매하려고 하는 등기야.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과 싸워서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는 등기가 가처분 등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자, 가등기상의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등기도 할 수 있었지.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죠. 가압류 등기도 할 수 있어. 이게. 자, 여기까지. 그러면 그 후에 자, 가압류 등기가 되고 나서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하는 경우 있어 없어? 본등기 했어.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격려되어 있는 양립할 수 없는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가등기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어.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지. 그럼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진짜 본등기 할 수도 있어 없어? 여기다 2번에다가 본등기 했대. 그러면 이 가등기와 을의 본등기 사이에 격려된 제3자 취득자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는 살아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말소해야 돼. 그대로 놔둬야 돼. 그것이 시험 나온다. 여러분들 시험이. 잘 들어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가등기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갔대.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서 가등기 되어 있는 목적물이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어. 나중에 왜? 가등기가 10년 지나서 소멸해버리면 본등기 못하니까. 근데 가등기에게서 나중에 진짜 등기 했지.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격려된 제3 취득자의 등기는 직권 말소 시켜버리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 말소 했어 안 했어요? 그리고 등기부에 3번 말소 쓰고 이렇게 직권 말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 했어도 직권 말소 못하는 게 2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못하고, 그다음 을구 갔더니 을구에 지금 이 X 건물이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등기 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춰서 대항력 갖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이 건물이라고 가정해봐. 가등기 하기 전에 자 인도 주민등록 갖추고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여기다 가등기 되었대 후에. 그럼 이 사람은 가등기 전에 대항력 갖추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아니야. 오케이?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등기 하고 나서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해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설정 등기가 아니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했지.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가등기 다음에 했지만 여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원인에 그 전에 대항력 갖추었다는 기재가 되거든.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가등기 후에 성립이 되었어도 그 전에 이미 대항력 갖추었었지. 그래서 가등기에 의하여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 본등기 하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임차권 등기는 소멸해서는 그냥 소멸하지 않는 게 3개 있다 하시면 돼. 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했을 때 봐라.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했을 때 직권 말소 할 수 있냐 없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종료된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해. 근데 말소 못하는 게 몇 개 있었어? 3개.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추고 나서 대항력 갖추고 난 임차인이 설정 등기요, 명령 등기요? 명령 등기는 그 전에 이미 대항력 갖추고 있었지? 그러면 이것은 직권 말소하지 못한 3개 있어. 3개 외워놨어? 여기서 여러분 틀리기 쉬운 게 여기 자 본등기 하기 전에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 표현을 외워야 돼. 가등기상의 권리, 그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됐나? 머릿속에 들어왔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자.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놈의 가처분 등기 이쪽 저쪽 나와서 정신이 없네. 말을 자 가등기상 권리,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처분 등기. 자,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처분 등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가등기상 권리 목적을 이유로 하는 가처분 등기 할 수? 그게 아까 가등기 밑에다가 가처분 등기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있었지?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바라만 보고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하지 마시고. 자, 민법에서는 이제 민법 시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우리는 가등기 자체만 되었을 때는 민법에서 물어봐. 본등기 하기 전에. 그러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본등기 전에는 아무 효력도 없다. 가등기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아무 효력도 없으므로 자,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효력도 없으므로 이렇게 가등기 해놓고 만약에 3번 제3자 명의 등기가 정의 등기가 허위 표시돼. 허위 표시. 가등기 된 상태에서 허위 표시가 있었대. 무효 등기.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을은 갑과 병이 허위 표시에 의해서 등기했음을 이유로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등기 말소 허시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이게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 효력도 없다 하셔야 돼.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말소 등기 청구하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어떤 효력도 없으니 이 가등기는
진짜일 것이다 라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아.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가보자. 좀 어렵지 이게. 자, 우리 민법으로 되돌아가서 가등기의 효력은 어떤 효력도 없다. 추정력도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상의 권리도 양도할 수 있지. 아까 다시 한번 가등기상의 권리, 등기 청구권 그거 양도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양도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해 줄 수도 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요거 중요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등기 했다고 봐. 지금 가등기 했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갔어. 지금 가등기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갔대. 병에게, 정에게. 자, 가등기 해놓고 가등기 권리자가 판 것이야, 소유자가 판 거예요. 이렇게 팔았어.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을은 본등기 하려고 하던 당사자 있을 거 아니야. 신청 의무. 그러니까 권리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요 칸에다가 본등기 해야 돼. 등기 의무자는 갑이요, 정이요? 여기 생각을 해. 가등기에 기한, 여기 봐라. 가등기에 기한 등기 청구 있잖아. 그 등기 청구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아무에게나 맺은 자에게. 맺은 자가 갑이잖아. 그래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신청할 때에 의무자는 갑이요. 그럼 이 사람은 의무자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이 가등기에서 여기다 본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럼 본등기 할 때 이것은 직권 말소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가등기 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있지. 너는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하면 권리를 잃을 사람이 해당하므로 그리 알고 샀겠다 해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이 사람의 권리를 직권 말소할 때는 승낙도 첨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등기인데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본등기를 실행했을 때 본등기는 따로 순위 번호를 만든다고 가등기 자리에다 한다고요. 가등기 자리에다 그냥 본등기 하잖아.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아까 가등기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칸 늘려서. 그래서 순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하여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본등기를 했어. 그럼 본등기 하게 되면 요 가등기 그대로 놔둬야 돼? 없애줘야 돼? 안 돼, 없애면. 왜냐하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므로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요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 아, 이 순위는 이 순위를 지금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본등기 할 때도 말소한다고 말소하지 않는다고? 본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 부분에 말소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본등기 할 때 제3취득자의 승낙서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너는 가등기 되어 있는 토지를 샀을 때 너는 소유권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인물이구나. 너는 그 시험상 어쩌는가 보려고 등기했구나.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서 얻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번이 여러분들이 4번이 어디가 있는 문제냐면 여기 보자. 여기 한번 봐. 가등기 권리자가 여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한 사람인데 만약에 권리자가 A, B라고 가정해보자. A, B. 그러면 이 사람들은 권리를 자, 잘 들어봐. A와 B, 이 X 토지를 A와 B가 공유하고 있으면 이것을 자, 여기보다 공유자. 나중에 또 요 특강 들을 때 돈 내고 들을 사람들 졸지 말어.
여러분 책에 지금 어디로 가냐면 297페이지로 가봐. 297페이지 용어만 하나 배우고 오려고 그래. 용어 배우는데 5번 봤더니 여러분 297페이지 5번 보셨나? 5번 봤더니 이름이 공유여, 준공유여. 그래서 준자만 동그라미 쳐봐. 준자. 그러면 여기 잘 봐. 하나의 물건을 2인 이 사람이 소유하면 이것을 공유라고 그래. 근데 권리를 2인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공동 소유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앞에다가 준자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준공유. 나봐. 여러분 공유는 배웠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잖아.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면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공유. 근데 준공유는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보유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는 경우를 준공유라고 그래. 자, 이거 본다. 권리를 두 사람 이상이 갖는 걸 뭐라고? 준자라고 붙여.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 알아야 될 게 보존행위를 한번 가는데 하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라는 게 있어. 자, 289페이지로 가봐. 289페이지. 여러분들 그 289페이지에 4번에 공유물의 보존행위 나오나?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각자 단독이다 쓰여 있지. 각자 단독. 그럼 거기다가 하나 보충 설명해봐. 각자 단독. 보충 설명 하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아니야.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게 보존행위야. 공유에서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고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게 보존행위라고. 그러면 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 토지에 갑의 토지에 2번 가등기 해놨고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가 A와 B여 지금.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A와 B라면 공동 소유가 아니잖아. 그럼 권리를 두 사람이 갖고 있지. 이런 걸 다지 권리에 공유여, 준공유여. 준공유. 그럼 A는 갑에게 자기 지분만큼 본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공유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지. 그러면 이 A는 자기 지분만 등기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어? B의 지분도 함께 등기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어? 이런 걸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그래. 즉 A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본등기 할 거 아니야? 2분의 1 이렇게 넘어온다고 소유권 일부 지분 이전 등기. 결론은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생각나? 요 이론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읽어보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그럼 여기가 가등기 권리자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공유여, 준공유여. 준공유. 그러면 준공유는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의 본등기까지 할 수는 없다. 왜? 공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됐나?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만 넘겨달라고 하는 거지 전체 다른 사람까지 넘겨달라고 할 수는 있음 없음? 없어. 여기까지가 이제 가등기의 내역이야 이게.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 쭉 살펴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고 정리해보자고. 224쪽을 봐. 224쪽.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틀린 것은 224쪽. 자, 찾으셨나요?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등기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머릿속에 그려야 돼. 부기등기 그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우리는 해제나 종기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나오는 시험 범위가 가등기 되냐 안 되냐 민법에서 물어보는 게 제한돼 있어. 등기법에서 물어보는 거랑 조금 달라. 민법에서는 가등기에도 조금 약하게 돼.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받은 경우, 자 여기 한번 봐.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두 개를 민법 문제와 여러분 등기법 문제와 구별하려고 했더니 내가 헷갈려 죽겠네. 여기 한번 봐. 자, 갑의 토지를 을과 여러분들 이제 2주 후에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배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배운다고. 그러면 종중땅의 명의신탁은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야. 그래서 갑의 땅을 1번 갑의 땅을 보존등기, 2번 을에게 매매 형식을 빌어서 명의신탁을 해. 매매. 그래서 을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그럼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이전등기 해올 수 있어. 그래서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이전등기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그걸 팔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전등기 하면서 3번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을에게 이전등기 하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해놓고 권리자 갑 이렇게 썼지.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가등기 권리자가 명의신탁 해지 또는 예약을 썼겠지. 예약을 원인으로 본등기 한 게 아니고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4번 상속을 받으면 등기 원인이 다르잖아. 그래서 상속 해놓고 소유자 갑 이렇게 된 것이야.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기해서 본등기 했어요. 원인을 달리해서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또 뭐 제3자가 나타났겠지.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원인을 달리해서 본등기를 했다면 요건 그대로 살아있어야지.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원인을 달리해서 본등기 했다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이 3번 내용이야. 한번 봐.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격려받았다. 그러면 별도로 본등기를 격려받았다. 몇 줄 것이고 상속 이렇게 써봐. 상속. 지금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명의신탁을 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해놓고 여기다가 을 이렇게 소유자 을 넘어갔지. 소유권 이전 그리고 그리고 을이 팔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번 가등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본등기 하겠지. 근데 그 후에 4번 갑을병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5번 상속 등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소멸해버리면 자기가 순위가 올라가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이렇게. 또는 여기다가 5번은 이 병이 소유자니까 가처분 등기 했다고 막 가처분 등기. 그러면 병이 가등기에게 소유권 취득해서 이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6번 이 가등기 권리자 을이지. 을이 여기다가 상속을 이유로 본등기 하면 가처분 등기가 위에 있었지. 상속을 이유로. 그러면 이게 소멸해야 되는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야.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이 가등기는 살아있어야지. 그러므로 가처분 등기보다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어야 되므로 말소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야. 이게.
한번 읽어보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한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해야 돼. 있다 이렇게 여기다 별표를 해. 그 다음에 5번 가등기는 물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정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새로운 소유자를 원래 등기 명의인을. 아까 등기 청구권의 행사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등기 청구해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강의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여기가 풀었네.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풀었어. 어디? 이제 저기서 물어보는 거. 토지에 대한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했대. 본등기. 그러면 그 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자 1번 소유자 갑 2번 가등기 그리고 3번 어쩌고 저쩌고 막 있어. 그 여기다가 본등기 했대.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등기 있었지? 다 직권 말소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사는 게 몇 개 있었어? 몇 개? 어디? 지상권 설정 등기 그 3개 중에 들어가 안 들어가? 지역권 설정 등기 들어가 안 들어가?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이봐 여러분들 설정 등기는 계약에서 취득했다는 거야. 계약에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이 아니고 여기는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갔지. 그러면 이거 직권 말소 되는 거예요. 명령 등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해당 이봐라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있었지. 이것은 죽는다 산다. 남들이 산다 그러니까 같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박순희 설득이 됐나? 그래야 재산 안 잃지. 잃는 거 다 돈 꿔주고 다 잃으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저거 이해하셨어? 이게 33회 문제야. 이거 33 작년에 문제. 이게 꼭 한 문제 나온다고. 이런 거. 엄청 쉬워. 여러분들 가등기 공부할 때 그냥 어려운 게 없어. 어디? 다른 거 문제 풀어보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가등기 이거 봐. 가등기 명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와 명의인은 같은데 가등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등기 권리자라고 이름을 붙여. 근데 가등기가 소멸해버렸으면 이제는 그때는 가등기 명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아까 지 혼자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단독으로. 근데 가등기 명의인이 협조 안 해주면 승낙서 얻어서 할 수 있었고 2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 알지? 가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도인.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승낙 있잖아 여기. 없기는 뭐가 없어. 아까 했다. 그 다음에 이거 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처분 명령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여기는 신청이잖아. 신청. 할 수 있어. 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가 있는 경우 여기는 그러면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가 있는 경우는 공유요, 준공유요? 준공유. 그럼 준공유인 경우 그중 일부 가등기 권리자는 보존행위에 기해서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맞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통으로 민법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이런 것들을. 이게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남의 지분 행사하는 것이야. 자기 지분 행사하는 것이야.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작년도에 문제가 풀렸던 거예요. 가등기 홍승환 선생 때 배웠다가 보존행위 또 놓쳐버렸네.
3번일까 4번일까 왔다 갔다 연필 굴리다가 탁 찍었더니 틀려버리고요. 어렵게 지문 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그냥 이 지문이 맞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민법 실력을 동원해. 마지막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넘어갔지? 그럼 본등기는 제3자에게 해야 돼? 매진자에게 해야 돼? 틀렸잖아. 매진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가등기 마치고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셔. 어디 올 거냐면 우리 시험에 항상 많이 나오는 이제 계약금 계약 444페이지에 442페이지 보면 계약금 나오죠? 여기부터는 좀 쉬워. 쉽고 그래서 좀 5분 쉬었다 강의하죠.